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새로운 책으로 이번 주부터 찾아뵙기로 해가지고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책은요. 이번 10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새로운 책이고요. 제목은 그렇게 초등 엄마가 된다 라는 책이에요. 초등 엄마들한테 딱 필요한 책이겠죠? 네, 제가 1년 정도 기간 동안 틈틈이 썼던 에세이들을 모은 책이고요. 원래 뭐 이런 제목을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원고를 편집하고 책으로 만들게 되면서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목이에요. 처음에 쓸 때는 그냥 뭐가 됐든 좋으니까 나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구한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작은 부분에라도 위로가 되고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에세이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에세이들이 모이니까 그 에세이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색깔. 그러니까 제가 초등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초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만의 어떤 메시지가 모였다고 해야 되나요? 네, 물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고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다양한 모습, 다른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실제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좀 필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궁금한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를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싶은 만큼 그렇게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속마음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내 속마음은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정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읽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엄마이자 교사인 사람 혹은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 혹은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이 궁금할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을 내가 솔직하게 나눈다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진심이 느껴지고 또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 아이를 키우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쓰기 시작한 글이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네. 이렇게 에세이라는 게요, 자칫 잘못 쓰면 그냥 일기처럼 느껴지고 또 읽으시는 분들도 뭐 이런 일기를 왜 책으로 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세이라는 글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어떤 마음도 궁금하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생활을 또 돌아보게 되고, 내 생활과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내면의 어떤 평화를 얻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좀 일기 같은 느낌을 떠나서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썼던 챕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것도 혹시 이제 뭐 서평 이벤트 같은 걸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제 사지 못하신다면 지역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에 신청을 하시면 신간이니까 아마 금방 갖다 주실 거예요.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라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직하게 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도 썼지만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의 대부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썼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것도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어머님들이 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실 때 가장 궁금해도 하시고 가장 걱정도 하시고
가장 또 좋아도 하시는 게 친구 관계거든요. 친구가 친구들이랑 정말 잘 지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조금 부딪히기도 해요. 혹은 요즘은 좀 혼자 노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혹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나, 혹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 나 요새 친구들이 안 놀아줘, 혹은 엄마 나 요새 친구가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들은 이제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덜컹하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외톨이는 아닌가? 친구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가? 이런 게 발전해서 왕따가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고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아이들에게 궁금해하는 거는 저는 이제 공부보다는 친구 관계인데, 그게 엄마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한 만큼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우린 사실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엄마들은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친구들이랑 원만하게 어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기쁨도 얻고, 또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이런 아이가 되기를 사실 우리 엄마들은 간절히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처음 어린이집에 가고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혹은 우리 집에 다른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놀았을 때도 늘 엄마들은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잘 놀까? 사이좋게 잘 노나? 성격이 원만한가? 그리고 잘 나눠줄 줄 아는 아이인가? 친구들이랑 무난하게 싸우지 않고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데, 불안해하고 예민해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여기 듣고 계신 어머님들, 보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애는 뭐 친구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어머님이 걱정이 과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머님이 너무 무관심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아이가 잘 지내는데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걱정이 과한 케이스도 있고, 아이가 실제로 못 지내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다 원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 챕터를 쓸 때는 저희 둘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둘째 아이가 좀 인기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큰아이는 조금 그래도 원만하고 무난하고 인기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아이예요. 친구 관계가 그냥 적당히 무난하고 또 인기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친구 관계는 크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고 키웠는데, 둘째 아이가 친구 욕심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하면 조금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을 때는 좀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많이 서툴어요,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아이들은요, 이유가 있잖아요. 배려심이 되게 넓다던가, 아니면 되게 재미있어서 막 친구들이 항상 주변에 몰려서 같이 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이던가, 아니면 되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막 책을 많이 읽어서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던가, 아니면 굉장히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거나, 혹은 친구들에게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주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인기가 많을 때에는 인기 많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짠하게도 저희 아이는 그런 많은 조건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인기가 없는 편인데, 그냥 그게 저도 항상 속상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금 저희 둘째가 3학년이거든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럭저럭 조금 이렇게 좀 지냈는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아이는 그냥 여전히 조금 제자리인 느낌이 있어요. 많이 부드러워지지 못했는데, 성장하지 못했는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확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성장한 거에 비해서 저희 아이가 좀 못 따라가요. 아직 여전히 서툴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요. 아이를 뭐 이렇게 좀 불쌍하다 뭐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왜 우리 아이는 인기가 없을까? 이거는 아니고요. 저도 좀 외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가 언제냐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오랫동안 하고 아들들이 어리다 보니까 휴직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하고 작년 9월에 제가 복직을 했는데요. 복직을 막상 딱 해보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3월부터 쭉 같이 이렇게 같은 학년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6개월이나 친해지셨잖아요. 근데 제가 9월에 쓱 가니까 복직을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거기 딱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성격이 막 되게 막 애교가 넘치고 싹싹하고 막 부침성이 좋아서 막 먼저 가서 막 선생님 하면서 막 그런 스타일도 못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제가 좀 뻣뻣해요. 그리고 애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좀 인상도 막 좀 그렇게 막 착하게 생기고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저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많이 경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학교를 가서 몇 달간 정말 되게 외로웠어요. 마땅히 마음 나눌 그런 상대가 없이 되게 좀 마음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직장인데 친구 없다고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꼭 참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하도 이제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출근해서 돌아오면은 또 내일 또 가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하려고 하면 가서 마음에 맞는 누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우리 둘째 생각이 또 너무 절절하게 나더라고요. 둘째도 이런 마음이겠다. 친구가 없다는 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외롭다고 느낀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좀 기운 없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절절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내용이 책에 그대로 나오는데 제가 적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애한테 엄마는 요즘 학교에서 외톨이야. 친구가 하나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심심해.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싫어.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다녀보려고. 어쩌면 친구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즐겁게 다닐 방법을 연구 중이야. 우리 외로워도 힘들어도 꼭 참고 이겨내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게 운전할 때 신호 딱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잘 듣지 않더라고요. 남자애들 잘 안 듣거든요.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는 어쨌든 그냥 혼자 속풀이하고 지났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아이가 정말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학교에 친구 생겼어?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는 그거를 귀담아 들었고 엄마가 친구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고마워서도 눈물이 났고요. 또 아직 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그게 좀 약간 좀 서글퍼서 그때까지도 친구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약간 서글퍼가지고 눈물이 확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울기가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좀 슬픈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 무심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무심하게 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너는 어때? 친구 생겼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규민이가 저희 작은 아이가 현철이랑 친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친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친구의 이름을 언급한 게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은 조금 이렇게 친구 사귀기에 버거워하는 아이를 둔 어머님들은 정말 절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재미없어, 친구도 없어,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그 후에 아이의 입에서 어떤 친구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 그 막 너무 기쁜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이거는 정말 엄마로서 겪을 수 있는, 엄마로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정말 그때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글,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마치면서 글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나는 정말 현철이가 좋다라는
정말 너 현철이라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현철이를 막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서 떡볶이를 해주고 김밥을 만들어주고 막 그러면서 현철이랑 저희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더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만나서 놀 수 있고 그렇게 뭐 따로 꼭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놀듯이 무심하게 놀더라고요. 뭐 공차기 하고 뭐 그랬는데 아이가 친구랑 좋아하는 친구 또 그 친구도 우리 아이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친구끼리 만나서 노는 모습 그 자체가 엄마인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생겼냐면요. 우리 아들은 친구가 간신히 생겼는데 저도 이제 좀 지나 보니까 그래도 친구가 생겼어요. 네, 생겼는데. 네. 어쨌든 그 외로운 그 시기를 아들이랑 같이 견뎠기 때문에 서로 좀 의지도 됐고요. 또 친구가 없어 봤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저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겪어봤던 엄마들이나 아니면 아이의 외로움을 옆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셔야 했던 부모님,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을 좀 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쓴 글이었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현철이 엄마랑도 아는 사이인데요. 아직은 못 드렸어요. 근데 이 책을 현철이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아이 친구 문제로 되게 많이 고민될 때 많잖아요. 너무 고민이 될 때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잠을 못 자요. 저는 정말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생긴다면, 그리고 아이의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럽게 잘 해결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 엄마들은 하잖아요. 그런 엄마들을 저는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게 나 혼자만의 고민이거나 나만 또 우리 아이만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없는 만큼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또 지켜볼 때는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 엄마와 아이에게는 경험이 되고 재산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외로움을 겪고 아이의 외로움을 보면서 외로워하는 또 혹은 외로울 수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행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게 이거는 제 너무 이렇게 속마음을 되게 많이 쓴 책이라서요. 앞으로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제가 조금씩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더 솔직하게 오픈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막 그냥 책 소개만 좀 하고 끝내고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로 어머님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님들의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걸 듣는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초등엄마가 된다 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